여러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시던 자 나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경률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가 앉아 계세요. 멀리 앉아 계세요. 앞선 우리 무게감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조금. 제가 어제 회계사님 한 유튜브 방송 출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저께 저도 확인했어. 그저께 제가 막 댓글 막 올렸는데. 네, 봤습니다. 네, 댓글을 막 썼어요. 댓글을 막 썼는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멘트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정 안경 또 끼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안경 끼고 나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자 쓰고 나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댓글을 보셨구나. 우리 이런 사이입니다. 자, 열변을 토하시고 계시던데. 어디 가서나 그러죠. 빈수레인이만큼.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오늘의 또 일타 강사,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역시 조금 저는 한편으로 조금 숙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게 계속 이야기될 만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제가 되는데. 네,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SNS에 떠올리셨더라고요. 떠올렸고 또 이제 거기에 편승하고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과격한 언사들을 내뱉고 하시던데 부동산 지사가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우리 똘똘한 한 채란 얘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선은 이 이야기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야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프로야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아합니다. 한번 이런 식의 비유해볼게요. 프로야구 구단이 10년에 한 번씩 한 명만 FA 자유계약 선수를 10년에 한 번 FA 선수를 계약할 권리를 준다. 실제로 제가 한번 그게 부동산 세법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택할 것인가? 네. 자, 여러분이 뭐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뭐 롯데 팬도 있고 뭐 키움 팬도 있고 10년에 한 번. 네. 그러면 10년에 FA 선수를 한 명만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 사겠어요? 일단은 젊은 선수. 젊은 선수면서도 좀 가격대가 10년에 한 번이니까 가격대가 좀 그래도 좀 덜 나가는 선수겠죠. 덜 나가는 선수 그리고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요즘은 B급, A급, S급 이런 식으로 하는데 S급 선수를 사야 되겠죠. 그렇죠. 괜히 뭐 제가 뭐 선수들을 뭐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누니까 B급 선수가 있어서 뭐 연간 한 3승 4승 선발 투수인데 3, 4승 하는 투수를 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인데. 그로 말미암은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디 조금은 뭐 비리비리한 내지는 두 채를 살 욕심으로 저기 어디 한 군데 샀다. 여기 별장 목적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에 사버렸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서울에 집 살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면 지금 전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로 대응하고 있는 시장의 대응 전략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야, 너 10년 동안은 너희 프로야구단 한 명만 그 FA 선수 살 수 있어? 이렇게 한 만큼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게요. 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FA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애초에 당신들이 그러한 취지를 걸고 그와 같은 정책을 내걸었다라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은 부작용은 막대 허락은 하자. 그렇게 시장이 똘똘한 한 채로 전략을 삼았으면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행각은 시장의 똘똘한 한 채의 전략으로 말미암은 부동산 어떤 경기의 상승 이런 걸
범죄 취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한켠으로 하고 지금 그리고 시장에 우리나라에 돈이 풀렸잖아요, 여러분. 막대한 수조 원, 수십조의 돈이 풀렸잖아요. 풀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지수 상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자본 수익들이 창출됐어요. 이러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없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저 김동연 지사 뭐 어마어마한 말을 쏘아냈더라고요. 뭐 일벌백계, 교란, 엄중대처, 막론, 지위고와 막론 비웃으며 아니 정말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전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한다. 김동연 지사가 경선에 힘써야 될 시기인데. 네. 한편으로 경선에 힘써야 될 시기니까 이런 거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하튼 시장이 택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 상승 기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가 이제 통화를 방출했고 수십조의 통화를 방출했고 일부 주식시장의 상승 기류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언급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 이재명 뭐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 명은 박주민도 제가 좀 친한 분이니까 언급을 해드리면 이분들 머릿속은 그거잖아요. 주식선 부동산 악. 주식은 선이에요. 아니 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시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식이 선, 부동산이 악 이렇게 구분되는 게 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심판도 호루라기도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엄격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자유방임이다.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 이전에 뭐 원시 자연 상태다. 뭐 그런 식이 하는데 전 이건 이쯤에서는 제가 박주민 의원과 이제 친분이 있고 하지만 최근엔 연락 전혀 안 했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무식하다. 아니 여러분 한번 제 말씀 제가 질문 한번 기사님 무식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 예, 모자라다. 예. 모자라다. 아니 순 한글 말이잖아요.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있어요. 어디가 더 규제가 많아요? 어디가? 부동산요. 여러분 집 한번 사고 팔고 하려고 해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규제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정말 3중, 4중, 5중의 규제가 아니라 10중, 18중 뭐 이런 규제가 많아요. 주식 시장은 여러분 주식 한번 사보려고 해보세요. 계좌 개설하고 아무거나 막 사요. 아무것도 돈만 없어요. 있으면 사요. 예. 미수로도 살 수 있어요. 예. 신용으로도. 예.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실상 없어요. 주식은 증권거래세 낮고 하물며 그 증권기관에서는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주식은 규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은 규제가 많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의 페북입니다. 제목 주가 조작은 범죄인데 집값 조작은 자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의 중범죄로 다스리면서 왜 집값 조작은 시장의 자유라며 방치합니까? 금융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심판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전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심판도 호루라기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심판 없는 경기가 있습니까? 심판의 등장을 반대하는 건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 박주민. 네. 저 좀 뭐 발언을 자제해서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모자라잖아요 저건. 응? 아니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목 조이고 막 정기인도로 지지고 고문하고 그러고 나서 야 너 너무 풀어줬다. 다시 좀
한번 지금부터는 물고문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 물고문 전기고문 다 하고서 너 너무 이제까지 풀어줬더니 뭐 대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예. 좀 부족해. 진짜 모자라요. 네네. 여러분 그리고 기왕에 우리나라에선 정말 제가 좀 솔직한 속내를 말하자면 네. 소위 말하는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 무슨 경제학자 뭐 말들 하는데 정말 이게 시장에 편승하고 눈치 보기 바쁜 게 네. 제가 이런 연구가 제가 외국 사례에서 한번 연구를 받고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식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기분 좋은 질문으로 유병수 기자님하고 저하고 오늘 집에 가서 막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3억 샀어. 와. 3억 원어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제가 사라고 해서 한 10억 정도 샀어. 이 중에서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샀어요. 오늘 아니면 어제 샀어요. 어제 이렇게 다들. 그 중에 삼성전자의 산업 현장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예요? 이거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답이 너무 쉬우면 이렇게 고민해. 네. 무슨 함정이 있을까봐. 0이에요, 0.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막 얼마가 돌까요? 주식을 끊은 지 한 20년이 돼서 실제로 감이 없는데 뭐 20조 정도 하루에 매번 움직인다 해보자고요. 20조, 30조. 그중에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5%. 그러면 나머지 95% 돈은 어떻게 되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하지 그냥 말고 먹는 놈 있고 잃는 놈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자, 비근하게 저는 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보면 코스닥 주식을 사고 판다. 그 중에 매매 자금의 한 95%, 예를 들어 막 돈다. 그 중에 많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에서 작전하는 사람들. 맨날 구속된다 어쩐다 뭐 말을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여러분 주식 작전해가지고 새고랑 차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응? 맨날 뭐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뭐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주식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한다. 어디로 갈까요? 뭐 삼성전자 우량주들 다 사모펀드로 가고 굴지의 어떤 금융기관들 이제 좀 이따 제가 시간 되면 뭐 기관이나 무슨 국민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 되겠죠. 뭐 미국의 유명한 보수적인 칼럼니스트가 며칠 전에 뉴욕 타임즈에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뉴욕 타임즈 읽으세요? 네. 이제 누가 보내줬어요. 네네네. 모 교수님이 보내줘서 네. 했더니 이제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실명으로 깠더라고요. 골드만삭스를 언급하면서 야, 너희 골드만삭스 니들이 금융시장에 종사하면서 뭔 짓 하냐. 니들이 연간 수십조 뭐 수백조를 굴린다지만 그중에 얼마나 산업 현장에 가냐. 2% 3%? 그 정도밖에 안 될걸? 너희 그리고 실제 현물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생산시설로 인적 투자로 돈 투입되는 거에 신경이 났어? 너희 안 쓰잖아.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드리려는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재명, 박주민, 김동연의 빙의해서 말하자면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건전하지 않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 볼까요? 주택시장이 그렇게 악입니까? 노골적으로 한번 제가 좀 선을 들락날락하는 말씀을 해보면 저 코스닥 시장에서 뭐 주가 조작한다 뭐 한다 회계사다 보니까 뭐 근무를 했고 많이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한가 가면 특정 주식 상한가 가면 야 오늘 술 먹으러 가자. 사실 술 먹으러 가자도 안 하고 룸사롱 가자. 이런 말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룸사롱들 가고. 자, 여러분 집값이 올랐어요. 유병수님 집 저희 집 올랐어요. 올랐다고 해서 야 룸사롱 가자. 유 기자 오늘 우리 집 집값 올랐더라고. 룸사롱 가자.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아니 설사 집값이 오르고 또 그걸 실현했다 치더라도 저 그거로 룸사롱 가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뭐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집을 늘려갈까? 혹은 우리 노후를 대비할까? 우리 자식들 교육 자금으로 어떻게 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제가 요즘 지금 화가 나서 전환길처럼 빙의했는데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이유로 자본시장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돈 중에 불과 5% 안팎만이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야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다 오늘부터 안 돼, 금지. 응? 매도 매수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이런 거 저는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택 시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둥바둥 집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그 좋은 집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 환경, 의료 환경 찾아가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범죄시해 가지고 지금 저 그 김동연 지사의 멘트들 보면서 그리고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각종 법을 언급하면서 뭐 3년 이상의 3년 미만의 징역형과 얼마 미만의 벌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언급하는데 그거거든요. 아파트 분여회가 카톡에서 집값을 담합했다. 어머. 아니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할 수 있지. 어머나. 아니 동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아줌마 분들이 네. 카톡에서 아니 하면 그래요. 아니 범죄라 치자고요. 범죄라 치자고. 그것도 나쁜 짓이라 해. 아이 그걸 경기도지사 나서고 박주민 나서고 대통령 나서서 뭐 3년 이사의 형벌. 아이 적당히 해야죠. 뭐 우리 뭐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공권력, 행정력이 이런 식으로 낭비돼서야 되냐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처음 알았어요.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 김용은 범죄자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범죄 혐의자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2심까지. 네. 2심까지 그렇죠. 유죄받은 사람입니다. 응? 예. 아파트 그 단톡방에서 야 우리 집값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다 까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는 90년대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보면 보건감독원도 있었고 증권감독원도 있었고 은행감독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다 합쳐진 걸로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금융감독원으로. 그런데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을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니까 거의 사실상 정부 입법인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를 만들면 이 부동산 감독원은 계약, 뭐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지금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이 처리해온 과정에서 있었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님,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비유를 한 건데, 역시 이제 제가 많이 의미 전달이 안 됐는데, 아까 고문 비유도 그거예요. 지금 이미 행정력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행정기관, 행정력 가지고 부동산 매도 매수자들, 잠재적인 시장의 참여자들 다 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애들 너무 풀어놨어. 이제까지 지금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하나, 아무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지들이 이제까지 막 목조이고 뭐 길론치 초크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야 이제 부동산 전담 고문기구 좀 만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언급하면서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개인정보까지 거기는 영장 없이 하냐. 제가 이제는 비로소 민주당 편을 들어보자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를 고문을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다. 고문을 하려면.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회계사 세무사들 양도소득세 신고 무서워서 못한다. 모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여기 오늘 Q&A 어젠가 10개 나왔거든요. 그 뭐 시행 규칙인가 이런 걸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급히 낸 세부 실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문답을 이제 또 내놨어요. 애들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그거 보면 무슨 말 나오냐면, 잠시만요.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계약,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점검해서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국세청, 경찰 등이 각각 처리해오던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 문구 중 일부만 제가 불러 읽어볼게요. 그 세부 실행 지침 일부 중에 이런 겁니다.
일부만 맥락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보며 분양권, 입주권도 없어야 한다. 토지는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각각 무주택자, 다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도 내야 한다.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 여러분 약간 감 잡히시죠? 네. 지금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지금 허가제잖아요. 지금 허가제인데 네. 자기들이 이걸 허가할 건가 말 건가를 알려면 유병수 기자님께서 저한테 제가 뭐 서초구청 직원인데 저 이 집 하고 팔게요 하고 오면은 유 기자님의 진술 그리고 서면 작성만으로는 저는 못 믿어요. 왜? 이분 남자잖아요. 어?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 집이 어떻게 되는지. 응? 그리고 자기 집이 어디에 땅이 있는지 분양권이 있는지 입주권이 있는지 유병수 기자님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숨길 수도 있어. 그렇다고 고문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고문한다고 해서 이분은 몰라. 더군다나 3년 전 4년 전 6개월 전에 그 집안 재산과 관련해서 그런 걸 모두 다 알아야 돼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세무사들이 신고를 두려워하는지 그러냐면 유병수 기자님이 손님으로서 와서 다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민주당은 개인정보 동의서 지금은 진구하겠다는 거고 나중에는 영장 없이 싸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매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아니 좀 그래서 민주당 정책을 지금 찬성하는 겁니다. 어? 부동산 매매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병수의 과거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이면의 삶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정보 동의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문도 필요하고 저기 뭐죠 정신분석학자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의식까지 심층적으로 해야만 돼요 진짜. 아이고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진짜로. 이게 아니 왜 이거를 집 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간공서에 가면 이것저것 다 제출을 하고 다 확인을 받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부동산 감독원에서 제 개인 정보까지 싹 들여다봐서 저를 못 믿고 왜 제가 제 집을 사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규제가 되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 아까 프로야구로 해보면 10년 동안 한 명만 산다고 했는데 과거에 산 적은 없는지 살려는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디 뭐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앞으로는 버스를 타려면 너희들은 다 옷을 벗고 타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법원의 영장 없이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상 국민 사찰 기구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더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장부 질문에서 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감독원의 설립 취지는요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를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시장이 정상화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쭉 한번 얘네들이 말하는 어떤 그 불공정 거래 형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봤더니 결국은 아파트 담합이거든요. 아파트 거래 담합. 저는 이제 처음에 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감각으로는 야 아파트 가격 담합이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 담합이다. 무슨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뭐 설탕 담합. 네, 설탕 담합 뭐 혈안이 돼 있던데 그런 걸 하려면 소위 우리 말하는 독과점 과점 기업들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서너 개 회사. 네.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려고 하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 담합 이게 어떻게 가격 담합이 되지? 서로 A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담합이 됐다라면 그 유사한 단지 B라는 단지도 에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라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된잖아요. A 아파트가 아무리 담합한다 한들 여러분 진짜 유사한 아파트 요즘 어딜 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이런 것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제 시간이 임박하니까 아니 심혈을 시간 기울인 많아요. 네, 시간 많습니다. 그렇지 다음 주에도 또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모 교수님이 한번 이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짤을 소위 말하는 짤을 올렸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해?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네. 2월 12일 대책 경우의 수해서 네.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허가제잖아요. 허가제죠. 네? 네. 지자체가 허가해줘야 되는데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걸 언제만 허가해줘? 매도자가 1주택자 그리고 매수자는 무주택자면 거래 불가. 1주택자 1주택자 거래 불가. 예. 다주택자 1주택자 거래 불가. 그리고 반드시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된다. 저 처음에 이거 아이씨 또 누가 이걸 또 만들었냐 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또 AI가 또 만들었구나. 좀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그런데 저 이거 처음에 가짜 내지는 과도한 거다 생각했는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제가 맞는데요, 이거? 10가지 Q&A를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8번이 이거예요. 8번 Q8, Q8 세입자 있는 집을 파는 경우 각종 기한 이후에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가? 앤서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그럼 저 집 못 파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집 못 파네요, 저는. 누차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법은 누더기, 좋게 말하면 누더기, 걸레.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를 영명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하사 또 꼬아야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더니 또 허점이 또 있어. 그러니까 또 꼬아야 돼. 왜 하나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올해 2026년 1월 달에 어떤 거 있었냐면 이건 그 보도가 아니라 정부의 지침이고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 일부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더 확대한 거거든요. 지방에다가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할 경우는 지방에다가 그렇죠. 그 상당히 늘려 가지고 이제 사실상 아무 주택이나 거의 사도 되는데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 했어요. 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파요? 그럼 다주택자 그 사람은 다주택자야, 1주택자야? 네. 말해보라고. 또 예외를 또 써야 돼. 이거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40몇 번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모르고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도 자백할게요. 저도 몰라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안다고 하는 순간 몰라. 이거 정말 이제 그 유명한 그 태제들 있거든요. 당신이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은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고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야. 누구도 몰라. 어떡할래? 그래 뭐 겁주고. 그럼 또 바꾸겠죠. 내가 오늘 이런 결점 찾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영명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누구죠? 구윤철 총리. 네, 총리께서 막 정답게 대담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것도 하신 거 아시죠? 저는 뭐 공감했습니다. 뭐 조폭들처럼 들어가자 하는 것도 봤는데. 조폭들처럼요? 아니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아주 의지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뭐였었냐면 그때 흥분하다 까먹었다. 두 번째 것만 기억나.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 결국 정말 저는 특히 시장이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한 게 그 두 분의 구윤철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들어가자 이거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는 갭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갭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어떤 갭 투자가 지들이 그렇게 계속 맞겠다고 하는 갭 투자를 열어놨어요. 그 경과 유예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열어놨어요. 저거 네. 저게 뭐에 온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 이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개인정보 유출 심각하긴 하지만 다 뚫렸다. 저 틈만 나면 부동산 가게에서 온다는데 저거 보내주셨더라고요. 갭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보다 문자 알아냈음 저보다. 실제로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자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들 네.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엄숙하게 그 다주택자들 부동산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네. 의무 그 특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팔도록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실제로 네,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이미 그 전에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의무 보유 기간을 지나면 그 임대주택 이외에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은 반드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규제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자 했던 규제를 포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은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지나고 나서는 모든 주택을 다 팔아야 돼요. 되네요. 다 팔아야 그럼 돼요. 살 집이 없는데? 없어요. 예. 들어가자의 결과가 이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번 Q&A 때 당연히 이제 그것도 나와야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Q&A 10개 제가 이미 몇 가지 허점을 이야기 드렸었고 더 보완돼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지금 들어가자 해서 한 거 보완해야 되고 갭 투자 길 열어줬고 이게 뭐냐고 지금. 좀 있으면 또 바뀌겠는데요. 바뀌어야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러다가 네. 교계사님, 아니 뭐 이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47번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뭐 실패를 했는데 예. 이재명 정부는 꼭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한번 예언을 해볼게요. 5월 이전에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 이전에 아마 그 뭐죠? 그거 또 한번 지역 화폐 지역 화폐를 뿌리실 거다. 아니,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위로하는 저도 받았었거든요. 작년 뭐였죠? 저 뭐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돈은 들어왔었잖아요. 경기부양 뭐 그것 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어떤 어려운 그거 것들을 아마 내란 뭐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내란 부동산 위로금 아니었나요? 뭐 그렇죠. 그런 부동산 그 정책으로 말미암은 여러 상처받은 국민들의 심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곧 하실 거다. 이러다 보면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다 세 보면 예. 정말 진짜 40몇 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벌써 몇 번 나왔잖아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반응들은 또 국민들 반응은 좋더라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하시는 분 뭐 이러면서 좀 괜찮을 어떻게 것 같아요.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 정말 어제 교수님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네. 김혜계사 네. 이재명 대통령 잘하지 않아? 그래서 경제는 확실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취지는 없죠. 취지 없다, 근거 없다. 정말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어법이 아니고요. 이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그 지역 화폐의 형태로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역 화폐가 그렇게 좋으면 저는 좀 청와대 이분들 청와대 내부에서만이라도 급여를 지역 화폐로 좀 볼 텐데요. 좀 그건 해봤으면 좋겠다. 네.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분들도 월급을 지역 화폐로 세비들 지역 화폐로 받고. 그럼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1타 강사 또 우리 김회 계사님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가려고 했다가 또 산에 가시려고요? 사생활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산에 가시려고요? 부인이 팔이 부러졌어요. 진짜. 어머나. 그래서 또 산에 가려고. 기승전산 이렇게. 어느 산에 가실 거예요? 이 산 이름은 막
저도 모르고 아니 그 지방으로 가실 겁니까? 예, 그 아. 전국 팔도.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세법도 모르지만 어느 산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저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부동산 정책도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산으로 가네. 아니 정말 저 부동산 정책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 방송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예. 회계사님 클립을 많이 보셨는데 거기에 댓글들을 제가 잘 안 보는데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야 유병수 그만 웃어. 김 회계사님은 저렇게 진지하게 설명하시는데 넌 왜 자꾸 웃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웃음을 좀 참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다음에 조만간 금요일이 아니고 이제는 금요일 말고 다른 요일날 네. 일정 맞춰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